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혼자 사는 삶을 외롭고 쓸쓸하게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혼자 있으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보다 남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연애를 하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꿈과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며 퇴근 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유 아닐까요? 또한 혼자 살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쉬워지고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방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도 밤을 새워도 내 선택에 따라 삶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사는 삶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 더 현명해질 수 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혼자라면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내 돈을 내 방식대로 관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예를 들면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자녀 교육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오롯이 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산을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현명하게 쓸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계 지출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 서로의 씀씀이를 맞춰야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저축을 제대로 배워서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도 만들 수 있죠. 돈을 벌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온전히 나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과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롭게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밀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살고 싶지만 가족의 반대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라면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든 야행성 생활을 하든 전적으로 내 선택이죠. 취미나 관심사도 남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요리를 배우고 싶어지면 바로 요리 학원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집을 아예 작업실처럼 꾸밀 수도 있죠. 남을 의식할 필요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또한 삶에서 원하는 변화를 줄 때도 누구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직하고 싶거나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을 때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도 혼자라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해외로 떠나더라도 오로지 내 선택만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삶을 변화시키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혼자 사는 삶의 장점이죠. 넷째, 인간관계를 더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혼자 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거나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교류할 수 있죠. 직장에서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가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서도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행사에 억지로 참석할 필요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섯째, 혼자 살면 외로움을 오히려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즐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오히려 힐링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여행을 가면 오롯이 내 취향대로 일정을 짤 수 있어 더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꼭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고요한 시간을 즐기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에 신경 쓰기 마련인데, 혼자 있으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죠. 외로움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는 것도 큰 배움입니다. 또한 외로움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운다거나 글을 쓰기 시작한다거나 사진을 찍는 등 자기 표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성장의 기회가 많아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성찰과 발전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혼자 살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쉬워지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가 많아지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특히 혼자 있으면 목표 설정과 실행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학원을 등록하거나 독학을 선택하는 것도 전적으로 내 마음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커리어를 쌓는 것도 온전히 내 선택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만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죠. 일곱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쉽다. 혼자 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면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맞춰야 할 때가 많지만, 혼자 살면 내 몸과 마음에 맞는 루틴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면 덩달아 먹게 되기 쉽지만, 혼자 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스케줄을 맞출 필요 없이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패턴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도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 최적화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혼자 살 때 더 쉬운 이유입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억지로 어울려야 하는 회식 자리나 부담스러운 모임이 있을 수 있고, 가족 행사나 친척들과의 만남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한 혼자 살면 감정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 사소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혼자 살면 이런 갈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의 기분을 맞추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되니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혼자 살면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독립심이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누구의 의견을 따를 필요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또한 혼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어색함 없이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립심이 강해지고 인생에서 더 큰 도전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열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혼자 사는 경험을 하면서 내면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며 나만의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 등
평범한 일상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것이 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혼자 살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으며 자기 성장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독립심을 키워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할수록 내면의 만족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